천연가스 인버스는 좀 아쉽게도 더 올라가서 이제 추가 매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바로 천연가스가 이제 하락을 했죠. 인버스는 상승을 해서 바로 다음날 30% 이상의 그 수익이 발생이 돼서 일부 청산을 했습니다. 조견표에 의해서 이제 NG가 최저치의 30% 이거는 ETN 가격으로 평가를 하죠. 제가 산 가격이 아니라 그 찍었던 최저가 기준으로 30% 오를 경우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물론 더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천연가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려가면 또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분할 매도로 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제일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좌 1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포트 조정을 해서 굉장히 매매가 많았고요. 주로 이제 카페24나 JYP 같은 엔터주가 주도주가 주도주로 부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은 뭐 하이브나 JYP나 보이지 않아서 손절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너무 상승률이 떨어져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천연가스는 7,500주 중에 이제 2,500주를 매도를 했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거둔 수익으로는 괜찮았습니다. 30% 정도 수익이 났고 뭐 3,800만원 투자해서 1,100만원 수익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은. 계좌 2도 계좌 1의 장고는 조선주 하나오션이 급락한 날이었죠. 하나오션이 블록딜이 있으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크게 잡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엔 하나오션이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다른 조선주들이나 방산주들도 이제 플러스였던 종목들도 다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의 자리를 내주기는 아직 괜찮을 것 같다. 물론 공매도 이슈가 있긴 하죠. 그래서 조선주와 방산주를 다 포트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때 담아서 일부 미리 샀던 종목들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다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2차전지 인버스 주식도 순항 중이고요. 그 미국 반도체 인버스 주식도 물량은 적지만 얘도 수익이 괜찮은 상태고요. 그 인버스 천연가스 인버스는 27% 정도 수익이고요. 그 바이오주에서는 GI 이노베이션, 뭐 태광,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도 일부 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포트는 이제 조선주와 방산주,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한 날 바로 뭐 수익이 났죠. 저가를 찍고 올라오고 다음날 또 레포트도 좋게 나와가지고 비교적 포트폴리오 조정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방산주, 조선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뭐 손절을 해야겠죠. 계좌 2도 천연가스를 이제 계속 더 담을 생각을 하고 일부 한 5천만원 넘게 매수를 했었죠. 근데 반등을 바로 해서 30% 수익을 내고 물량을 좀 많이 처분이 됐습니다. 위에다 깔아놓은 게 많이 체결이 돼서 절반 이상이 이제 매도가 됐죠. 그래서 일부 가지고 있고 수익률은 900만원, 915만원 정도의 수익이 잡혀서 총 금액은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익률도 높아졌고 3억 목표로 차근차근 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시면은 조선주랑 방산주를 계속 한 차례 그 매도를 했었죠. 이제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한국 시장도 좀 가격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미국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강했죠. 주로 이제 미국이 빠지면 전략으로 시작해서 개파락을 많이 하고 장중에 상당 부분 갭을 회복하는 그런 강한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추이가 계속 그 1분기 같은 한국장 강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도주의 변동 움직임은 좀 AI 전력이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면서 조금 주춤해졌죠. 그 조선하고 방사는 아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로봇주는 이상하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로봇주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내장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로봇주는 좀 더 종목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버스 주식 3개는 계속 가져가고 있고, 크래프톤, 펄어비스, 게임주죠. 그리고 삼양식품, 코스맥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방산 그리고 AI 전력을 다시 편입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비중은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그 큰 반등이 없이 그냥 쭉 하락을 했죠.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저점을 찍고, 다우나 S&P는 이 저점을 다시 깼는데 나스닥은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세이 뷰를 갖고 있지만 일단 매수 쪽으로, 그러니까 나스닥을 매수한 이유는 CPI나 PPI나 물가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 다 내려왔습니다. 물가지수가. 고용지표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이 지표상으로 보면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관세 이슈가 없다면 금리를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문제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4월 2일에는 이제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죠. 금요일에도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가 치솟았죠. 예. 지난달에도 치솟았는데 한 차례 더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수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 지표는 양호한데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뭐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 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막말을 하는 거는 참 캐나다 국민이라면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굉장히 자기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는 말이죠.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건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아마 러시아보다 미국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계속 막말을 하고 자기 뜻대로만 그냥 무대포로 나가면은 결국 미국에 좋은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캐나다나 EU 등에서 뭐 미국 상품을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하는 거를 취소하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고, 특히 캐나다 국민들이 뭐 굉장히 미국이 싫어하게 됐죠. 예전에도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지금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세이브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미래를 너무 반영을 해서 좀 과도하게 과매도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 시점이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으나 매수 포지션은 오래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매수는 19183에 이제 30계약 들어간 상태고, 현재는 수익인데 이게 워낙 하루에도 300포인트 이상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선물은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금리를 잡는 게 목표라고 했죠. 주가가 떨어지든 그거 신경 쓰는 것보다 일단 국제금리를 낮춰서 그 부담을 더는 거죠. 미국 재정에 부담을 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국제금리에 연동돼서 지금 달러가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물론 경기 침체나 이런 강력한 이슈가 발생되면 달러 값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경제 침체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트럼프의 정책이 금리를 낮추는 데 계속 집중이 된다면은 달러 값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달러를 매도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 달에 수익은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의 매매 목표는 뭐 모든 트레이더들의 목표겠죠. 변곡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나 뭐 원자재나 이제 과열이 돼서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고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폭락할 경우에는 이제 강한 반등이 예상될 때 저가 매수를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트레이더들의 매매의 목표겠죠. 하지만 단순히 이제 고가다 저가다, 특히 주식 같은 거에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가격 자체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이게 진짜 고저점인지 확인을 하는 신호가 어떤 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뭐 19,000까지 떨어졌으니까 저가다, 이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주변 여건이나 아니면 이게 진짜 고저점이 확인이 된 건지, 그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고가나 저가는 이제 어설픈 저가 매수 세력이라고 했는데, 지수가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천연가스나 이런 것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싸다고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죠. 그런 저가 매수 세력이 로스컷 당하는 시점까지는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가 매수라고 들어왔으나 그 저가에서 더 빠지게 되죠. 물론 자금력이 많다면 버티겠지만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데 로스컷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마진콜이 당할 수도 있겠죠. 그 마진콜이 아마
저점을 찍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저가 매수 세력이 로스컷을 다 당한 후 더 이상 이제 그 매수 세력이 손절이 다 없어지고 해결이 된 이후에 지수나 뭐 원자재나 환율이나 저는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가도 마찬가지겠죠. 지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천연가스가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 이제 주로 박스권 매매를 비추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하고 이제 어설프게 고가 매도를 하겠죠. 그런 고가 매도 세력이 이제 물타기를 거듭해서 최후까지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마진콜을 당하는 그 지점이 이제 그 오버슈팅이 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고가 매도 세력이 로스컷을 당한 후에나 이제 변곡점을 찍고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저가 매수를 하겠다. 이 정도 가격이면 고가 매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생각한 가격보다 훨씬 더 시장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왔다. 그 생각하는 가격에서 또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으로만 보지 말고 수급과 어떤 고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는 분석을 연구해야겠죠. 천연가스 매도 시점에 대해서 왜 천연가스가 4.5불 가까이 온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매도를 들어갔나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변동성은 환율이 어쨌든 낮죠. 환율이 많이 크게 움직인다고 해도 환율이 제일 낮고 주가지수가 그 다음이고 원자재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게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한 상품이라 이 변동성이 작다고 해도 이 뭐 1원, 뭐 10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손익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주가지수보다 훨씬 위험한 상품입니다. 주가지수는 한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고 물론 주가지수의 뭐 8배, 10배, 12배의 그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선물은 훨씬 변동성이 크겠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것들보다 가장 변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천연가스 가격만 봐도 뭐 2불에서 뭐 6불 이런 게 뭐 몇 달 사이에 막 일어나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섣불리 이 정도가 고점이다, 이 정도가 저점이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제가 굉장히 그런 어설픈 고가 매도나 저가 매수 때문에 큰 손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원자재 상품에 대해서 어설픈 고가 매도는 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매도 시점을 잡은 이유는 일단 나스닥이 급격하게 무너졌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10만 불 위에서 있던 게 8만 불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유동성이 그 유동성 장세가 좀 끝을 맺었다고 봐야 되죠. 그 유동성이 결국은 이렇게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시장에서 빠진다는 것은 원자재 시장에서도 단독으로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자재가 날씨나 이런 이슈로 단독으로 갈 수는 있겠죠. 아주 이상적인 기후에서 단기적인 시점일 겁니다. 천연가스의 랠리가 한계가 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났는데 천연가스만 혼자 얘가 랠리를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원유는 계속 최저가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죠. 물론 원유와 천연가스는 꼭 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원유의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주로 이제 천연가스는 미국이 한파에 시달리면 많이 올라가고 재고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미국의 날씨가 따뜻해지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미국 날씨를 제가 알 수는 없죠. 검색을 해서 미국의 날씨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을 못하고 이제 한국의 한파로 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한국이 되게 추웠었죠 이번 겨울이.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한파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우면은 전 세계가 추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한국의 날씨가 따뜻하게 접어들면 전 세계의 날씨도 좀 따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당장 뭐 체감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미국의 날씨는 검색을 해야 알 수 있지만 한국의 날씨라는 것은 제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것을 천연가스 그 매매 시에는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섣부르게 이제 빨리 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거 오늘 매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죠. 좀 그러니까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조바심이죠. 이게 분명히 비싼 가격인데 내가 지금 매도를 안 했는데 내일 얘가 뭐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하면 내가 먹을 기회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을 인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저점을 놓쳐서 이거 내일 더 빠지면 사겠다 아니면 더 올라가면 팔겠다 라고
했다가 그 타이밍이 진짜 고저점이어서 이제 변곡점이 생겨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도 뭐 저한테는 이제 손실이 없죠. 매매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저점을 놓쳐도 손실은 없으나 인내심 없이 빨리 아직 고점이 아닌데 한참 남았는데 빨리 매도하거나 아직 저점이 아닌데 빨리 매수하거나 이런 매매는 추세에 역행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다리다 한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 잡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실한 거는 없지만 매매라는 것이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그냥 확률을 믿고서 이 정도면 고점이다, 이 정도면 저점이다 하는 매매는 굉장히 큰 손실이 많이 났던 경험이 많습니다. 4만 3주차 투자 전략은 코스피 선물은 일단 한국장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미국이 저번 주에 완전히 죽을 쓸 때 한국은 굉장히 선방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만기를 기준으로 기조가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장, 미국장하고 단독으로 그 한국장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다음 주장을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도주인 방산주나 조선주를 계속 들고 갈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도 처리를 할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나스닥 선물은 짧은 반등을 예상을 해서 매수를 했으나 기존의 셀 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지금 방향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글쎄요 좋게 만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뭐 국격을 떨어뜨리고 미국에 대한 선호도를 없애버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미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특정 국가의 물품을 불매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죠. 한국도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질 때 일본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똑같이 또 사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세이비는 유지를 하고 있고 일단 매수 포지션에 들어간 것은 이제 정리를 하고 셀 포지션을 잡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지표 이제 나오는 것들 당장 20일에 FOMC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PC가 있는데 PC는 물가지수랑 다르게 조금 부정적인 그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식 장기적인 거는 이제 어쨌든 코스피 만기일이 지나면서 한국장 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포트를 다시 조정을 할 생각이고 주식 단기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주에 탄핵 선고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거라고 보고 정치 테마주는 정리를 해서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원래는 같이 영상을 같은 한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정치 테마주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요. 좀 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